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티안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스리 동지, 나는 총비서 동지가 조선노동당 창건 76돌째 즈음하여 따뜻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내주고 당 제8차대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 고무와 지지를 표시해 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영도 밑에 당 제11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라오스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당을 강화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총비서 동지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 2021년 10월 14일 평양.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가카. 나는 당신이 조선노동당 창건 76돌째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아랍사회 부흥당과 수리아 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단결 협조의 뉴대가 더욱 공고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 2021년 10월 14일 평양.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자욱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평양 기초식품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일터에 새겨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관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7일 이 개건된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할 기초식품 문제를 해서 그토록 마음 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을 안고 우리 공장을 돌아보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요게 제품 진열실에도 찾아주셨습니다. 제품 진열실에 들어서신 경의한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상표에 사용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인민들이 이 제품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대중적인 기초식품을 생산하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된장 생산에서 본다면 설비들의 효율을 높이는 문제, 성품 능력을 높여서 된장의 맛과 질을 개선하는 문제, 여기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 생산에서도 간장의 보관성을 높이는 데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우리 자체의 기술 역량의 힘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대학혁명 사적관 참관 사업을 실효성 있게 조직해서 새 세대 청년 대학생들 속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75년의 역사에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 한 목숨 다 바쳐 수령결사홍의 전통을 빛내어 나간 청년 대학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전열에는 우리 대학 1기 입학생이었던 박한서 동지도 있습니다. 그는 해방 전 가난과 고생의 맛을 다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농민의 아들이었습니다. 해방된 조국 땅에서 바로 우리 수령님 품에 안겨서야 박한서 동지는 나라의 첫 대학의 1기 입학생이 되었으며 대학생 교복을 입은 그날부터 자기를 품어주고 내세워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새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나갔습니다. 대학 창립 한돌 시대던 1947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모란봉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에서는 대학 창립 한돌경축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는데 박한서 동지는 그때 투구 경기에 참가해서 농학부팀 주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체육 열기로 한창인 운동장에 점심시간이 되오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한서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는 주석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토록 뵙고 싶고 그토록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동무들에게 넘겨주고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동창생들의 곁을 떠나간 박한서 동지의 나이는 그때 20살 안팎이었습니다. 사족관을 참관하면서 수령부의 첫 대학생 전용인 박한서 동지 사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령결사옹이 그 정신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참관을 통해서 영남산의 아들, 딸들이라면 누구나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간직하며 또 그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오늘 우리가 제2, 제3의 박한서가 돼서 변함없이 거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새기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신 95돌 기념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높이 들으라 트드의 깃발이 15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 동지,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홍철진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과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조선혁명의 료명기에 세영의 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어 우리 당의 역사적 뿌리를 마련하시고 독창적인 사상과 용도로 혁명적 당건설의 세계사적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공연은 당대회 결정과 공화국 정부의 시정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열혈 청춘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세차게 분출시켰습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어뢰 농사에 힘을 집중하여 알곡 생산 계획을 무조건 완수하자. 공화국 정부의 시정방침 관철에 떨쳐나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혼신적인 투쟁으로 전국적인 가을 밀보리 씨 뿌리기가 전부 결석됐습니다. 각도 시군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적지를 바로 정해서 파종 면적을 누리고 포전마다의 고름을 충분히 내도록 한대기 처리해서 모든 농장들에서 씨 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면밀히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밀보리 파종 면적을 늘린 데 맞게 파종을 짧은 기간에 결석한 각진 농업 근로자들은 이 기세를 늦춤없이 가을 고지와 나달 털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 농장들에서 가을 고지와 나달 털기가 마감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서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밀보리 파종을 끝내고 가을 거디도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정보당 소출을 떨굴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차진 데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다면 서리 피해를 받으면서 벼이삭들이 부러져 나가고 벼이삭들이 급격히 마르면서 그저 정보당 그저 500kg 정도 심지어 그 이상 더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위들에서는 이제 18일 경에 이제 서리가 온다고 지금 예보된 조건에서 빨리 총동원해서 가을 거리를 시급히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포전에서 다 마른 벼단들을 제때 탈거하지 않으면 새나 쥐 피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아서 소출이 더 감소될 수 있습니다. 벼단을 말린 족족 빨리
버전해서 탈곡하든지 탈곡장에 운반해서 탈곡하든지 이렇게 해서 탈곡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선 전초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애써 지은 나달들을 하나도 허실 없이 말끔히 거둬들이게 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각지에서 벼가울고지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재룡군 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봄 내 여름 내 애써 가꾼 곡식을 호실 없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조직 정치 사업을 짜고들어 벼가울고지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불리한 날씨 조건에 대처해서 가을고지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저시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현재 군 쪽으로 구례 협동농장에서 가을고지를 제일 먼저 끝낸 데 이어서 북지, 내림 협동농장에서 가을고지를 완전히 결속하였습니다. 여기 신화포 협동농장과 같이 다른 농장들에서도 종합수확기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노력조직 사업을 합리적으로 짜고 들어서 현재 가을고지를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룡군 강교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가을고지는 한해 농사의 송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영농공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 벼가을고지를 와닥닥 해제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업 조직과 노력 조직을 짜고드는 것과 함께 벼 종합 수확기들과 트랙터로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매일 많은 면적의 벼를 가을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주군 석종협동농장에서는 노력과 운반 기재들을 총동원해서 벼단 운반과 나달 털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장 쪽으로 볼 때 전면적에 대한 벼가을을 이미 15일 전까지 100% 끝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달 털기까지 원만히 결속하기 위해서 일정 계획을 면밀히 따져보고 새롭게 다시요 그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을고지한 곡식을 시급히 말리우는 사업을 앞세워서 나달의 이제 부패 변질과 호실을 막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판에 있는 나달들을 탈곡장으로 실어들이기 위한 운반 작업도 이제 동시에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양호를 활성화하여 물고기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소흥 보만 양호 사업소에서는 양호를 과학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통합생산 조정체계를 새로 구축한 사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 물고기 사양 관리를 5종별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물 정화체계를 확립하고 능동용 전기 보일러로 물고기들의 생육 조건을 보장하는 한편 종자 물고기 사양 관리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모기 자원을 적극 이용하고 노력 절약형, 물 절약형 등 과학적인 양호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서 물고기들의 증체율을 높이고 생산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자체의 후방 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는 원산시 성배전소에서도 메기 양호를 잘해서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개마디에서 한 톤 이상은 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까지 양호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메기 양호에서 먹이 보장 문제가 중요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메기 마리수가 1.5배 이상 많아진 것과 관련해서 먹이 보장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꿀물 중에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단백사료, 모분 사료를 보충했습니다. 그런 거가 메기의 중체율이 높아지고 또 사람률도 높아졌습니다. 이 메기를 수하는 쪽쪽 공급도 해주고 하니까 조합원들이 자체로 건설한 후방도 돼서 이런 덕을 보니 궁지감도 생긴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개남 목장에서 계절적 조건과 염소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사양 관리를 짜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풀이 5, 6월 달에 비하면 영양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되는 영양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선 방목 시간을 최대한 누리는 방향에서 12시간 정도 방목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온 이후 단백질 먹이와 뼈가루를 보충 먹이에 첨가해줘서 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염소 영양 상태가 보존돼요. 지난 시기 같으면 9월 10일경에 전량이 부족하여 젖짜기를 끝내야 됐지만 지금은 현재까지도 정상 상태로 젖을 짜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비드-19 전파 상황을 보면 지금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감염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언론이 밝힌 데 의하면 11일까지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하루 평균 8만 9,5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한 보건 전문가는 추운 지역들에서 감염자 증가 추이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악성 전염병의 파동이 한 차례 더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감염자는 4,560여만 명, 사망자는 74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영국에서 10월에 들어와 하루 감염자 수가 다시 4만 명 개선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14일 하루 동안에만도 4만 5천여 명이 감염자로 확진돼서 지난 7월 중순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2.4배 증가한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총 감염자 수는 830여만 명으로서 감염자 수에 있어서 유럽 쪽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1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4,079만여 명, 사망자 수는 490만 4,04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히코에서 13일 태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가로수들이 뿌리채 뽑히었다고 합니다. 태풍의 최대 바람 속도는 시속 70km였다고 합니다. 다음, 중국 대북의 어느 한 건물에서 14일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재로 46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진화 작업과 구조 작업이 13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개었다가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아침 최저기온이 7 내지 11도, 낮 최고기온이 8 내지 12도 급격히 낮아져서 날씨는 추웠고 라선과 장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9도로서 평년보다 10도 낮았습니다. 좋은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 0도 내지 4도, 중부 내륙 지역과 평안북도, 함경 남북도의 내륙 지역에서 령하 4도 내지 0도, 자강도에서 령하 7도 내지 령하 3도, 량강도에서 령하 13도 내지 령하 7도, 특히 백두산에서는 령하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황해남도를 위주로 서해안과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밤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10월 17일 일요일 음력으로 9월 요리틀입니다. 내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이 내리다가 개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5 내지 8도 더 내려가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가을 고지와 나달 돌기에 청육을 집중하고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이 있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이 있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이 있습니다. 총진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이 있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이 있습니다. 원산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이 있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이 있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이 있습니다. 사리원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이 있습니다. 해주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이 있습니다. 개송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룡화 2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정평 지방으로서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 경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중급 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북소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매우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15 내지 20m로 매우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매우 높다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양식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 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19일에 지자기권이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날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계 질병 환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